다속 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사상, 공자가 사랑한 하느님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동괴, 술에는 바퀴가 같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하 이재누리의 차동괴, 술에는 바퀴가 같고 소동문 글의 글씨가 같고 행동륜 노릇의 올이 같으니라. 이른바 천하를 통일하여 전국시대를 마감하고 봉건제도를 폐지하여 삼공구경의 중앙 집권체제를 확립한 이가 정이라는 이름의 진나라 시황제입니다. 황제란 칭호는 중국의 역사시대를 연 사망오저보다 훌륭하다 하여 황과 제를 겹쳐 지은 것입니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뒤 전국의 도로망을 확충하고 문자, 화폐, 도량형을 통일하고 제도와 법률도 정비하였습니다. 당시 중국 인구는 2천만 정도였습니다. 시황제는 오랜 관습에 대한 역사적 대계획을 이뤘는데 그것을 집권 10여 년 동안에 완성하였습니다. 전국의 도로폭은 일률적으로 50% 하고 도로 양쪽에 10m 간격으로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도로폭이 같으니 수레바퀴 치수도 같았습니다. 문자를 통일하여 온 나라 백성이 같은 글씨를 쓰게 되었고 나라의 제도와 예절을 정비하여 같은 인륜의 질서를 이루었습니다. 중국같이 넓은 나라에는 다양한 민족이 사는지라 새 나라가 집권하면 국가적인 통일을 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장 획기적으로 한 이가 진시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중용의 이 구절은 진시황 이후의 글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나라 때라고 전혀 통일이 안 돼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꼭 이 구절이 진시황 이후의 글이라고 단언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 생활의 편리를 위한 외적인 통일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화합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적인 화합은 진리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지성입니다. 지성인 얼라로는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속이 달라도 공통입니다. 공자, 예수, 석가, 노자의 사상에서 얼라로서는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고서 끝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주의를 비롯한 유학자들이 유학은 석가, 노자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 국영의 지성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태극 무극에까지 이르렀다면 그런 편협한 생각은 버렸을 것입니다. 공자는 화이부동을 말하였습니다. 나 자신도 날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생각이 자라는 증거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서로 이단이라고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미혹이라고 이릅니다. 미혹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수유기위, 비록 그 자리에 있어도 구무기덕, 참으로 그 노릇이 없고는 불감작 애악언, 구티어 집보이와 울림을 못 지을 것이며 수유기덕, 비록 그 노릇이 있어도 구무기위, 참으로 그 자리가 없으면 역불감작 애악언, 또한 구태여 집보이와 울림을 짓지 못하나니라. 이 구절에서는 유교의 고질인 관존민비 사상이 엿보입니다. 제왕에게 예의와 음악의 창작까지 독점시키고 있습니다. 하긴 군주시대에는 군주만이 자유인이었습니다. 다만 제왕이라도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놀라운 발상입니다. 오늘날에도 문의 창작은 덕이 있는 사람만이 해야 한다는 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왕의 왕권보다 덕을 우선시하더라도 실질의 덕만으로는 안 되고 형식인 임금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자는 덕은 있어도 임금의 자리가 없어서 예약을 만들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나라에 시행은 못했을지언정 공자의 언행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 예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유교는 여행적인 자리, 감투를 중요시하여 관전빈비의 생각에 젖은 온갖 무리가 관변에 몰리게 만들었습니다. 감투를 써야 사람 행세를 할 수 있고 사람 대접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유교의 영향을 크게 받은 조선조 사람들도 너무나 감투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감투의 수대로 명함에 박아 자랑을 합니다. 참으로 젖비린내 나는 짓입니다. 유영모는 이 나라 정치인들은 감투를 씌워주면 된다 하니 3천만 개의 감투를 만들어 씌워주면 좋지 않겠는가? 감투가 이 나라이고 이 민족인가?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무슨 득이가 이루어지겠는가? 라고 한탄하였습니다. 이제는 권력을 잡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두렵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권력 쟁취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진리파지가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수성이 남다르게 센 이들이 권력을 잡고 으스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끊이지 않는 전쟁은 집권자들이 지닌 수성의 충돌인 것입니다. 얼번 여러분, 정신적인 화합은 진리로만 할 수 있습니다. 지성인 얼라로는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속이 달라도 하나입니다. 삶의 목적이 그 하나인 진리파지에 있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